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연 여기까지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 비용 문제를 언급해가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죠.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늘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돈을 많이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연간 약 2조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중에 42%인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명시되어 있는 이 기지 건설 비용과 토지 임대료 등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비용까지 더하면 이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80%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대를 운영하는 직접 비용 말고 임대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80%까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이 수치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결코 적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요, 한국의 일본의 약 2.6배이고 이 국방비 대비 지원 규모도 역시나 한국이 더 높습니다. 독일은요, 한국과 일본에 비해 분담률 비율부터 훨씬 낮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한국에 그대로 두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젠가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2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본토로 기지를 세워야 합니다. 이 로렌스 커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귀환시키면 그들을 위한 시설을 짓는 등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2016년 4월에 미군이 미국 본토에 재정착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목적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견제 등 동북아 전략에 따른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서 돈을 잃고 있다 이렇게 한 발언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강 기자가 얘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엄포일 뿐이고 실제로 단기간 안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혹시나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일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으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노리는 다른 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